사람은 50세 이후로 약 30년가량 고생했던 젊은 시절엔 미처 가늠하지 못했던 최상의 삶의 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컨디션이 어떠신가요? 몸이 많이 무거우신가요? 혹은 가뿐하신가요? 아마 오늘이 기대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이 좀 부담스럽거나 힘에 부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아침에 시작이 좋아지는 나이가 분명히 다가온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일랜드의 의사인데요. 노인 연구가로 더 유명한 저자가 있어요.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요.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을 모아 노화 종단 연구까지 펼친 로즈 앤 케니 박사의 노화의 정복에 담긴 메시지들을 저자의 시선으로 풀어갑니다. 이젠 진짜 스트레스가 인간에게 얼마나 최악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때가 되었다. 가장 먼저 영국의 한 연구를 보자. 젊은 성인들은 하루 평균 85번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한다. 이렇게나 자주 확인하는 줄 몰랐다고?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물어보면 응답자들은 대체로 실제보다 50% 정도 낮게 잠금을 해제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휴대전화 잠금 횟수가 도대체 오늘 이야기랑 무슨 관련이 있는데? 라고 말한다면 내가 파악한 연구 논문 23편만 분석해봐도 이 엄청난 잠금 해제 횟수가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다.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느라 집중하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 기억해야 할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렇게 주의 산만하고 기억을 제대로 응고해내지 못해 생기는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는 반드시 능률 저하로 연결되고 자존감 저하로 이어지며 만성 스트레스로, 내가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로, 불안으로, 우울감으로 번져버린다. 그렇다. 인생에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점차 쌓여 내가 갖고 있던 나에 대한 좋은 믿음을 몰락시키곤 한다.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으로 본 휴대전화가 결국 잠을 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날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계획했던 바대로 하루를 꾸려가지 못하는 것, 또 그렇게 다음날 수면의 질을 망치는 최악의 패턴을 되풀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를 낳는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휴대전화 잠금 해제와 같은 문제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우리 입장에서 사실 가장 간단하고 쉬운 문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휴대전화 말고도 정말 다양한 이유로 살면서 어느 단계에서든 각종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급성 스트레스와 만성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생기는 결과를 모두 경험해 봤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스트레스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 사람과 환경 사이의 교류에서 과도한 자극이나 부족한 자극 때문에 심리적 혹은 생리적 고통이 유발되는 고통의 속성. 사실 이런 거추장스러운 정의가 아니어도 우리는 스트레스가 무슨 뜻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어떤 느낌인지도 안다. 이 스트레스가 신경계, 호르몬계, 면역체계, 염증계, 대사계를 포함한 각종 모든 기관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마리 앙뚜아네트 증후군으로 알 수 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녀가 프랑스 혁명 당시 단두대로 걸어가기 전날 하룻밤 사이에 급성 스트레스로 백발이 되었다는 것인데 사망 당시 그녀의 나이는 불과 38세에 불과했다. 급성 스트레스로 하룻밤 사이에 백발이 된다는 현상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고 노화를 연구하는 나에게도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되어 마음을 사로잡았다. 내가 우연히 접한 사례도 마찬가지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어떤 남자는 사고 이후 머리가 백발로 변해버린 것도 모자라 많이 빠져 있었고 그렇게 빠져버린 머리카락과 색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탈모와 백발은 나이가 들어가는 모든 인류의 가장 큰 골칫거리기에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은 스트레스가 어떻게 급속히 백발과 탈모를 만드는지,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얼마나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지 해명해냈다. 그 결과 연구자의 말은 충격이었다.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단순히 스트레스가 몸에 나쁠 거다 정도로만 예상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스트레스의 해로운 영향력은 상상을 뛰어넘었죠.
불과 며칠 만에 색소 생성 줄기는 모두 소실되었고 이 세포는 사라지고 난 후 더 이상 색소를 재생하지 못했습니다. 손상이 영구적인 거예요. 자,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이건 인류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로 스트레스에 지쳐 살아가는 오늘의 당신이 기꺼이 하루하루를 맞이하면 마침내 달콤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140여 개국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응답자들 중 64%가 현재 스트레스를 받는 중이라고 보고했다. 더 안타까운 건 32%는 화가 난다고 했고 나머지는 걱정이 많다고 적어냈다. 그나마 29세까지는 괜찮다. 삶의 만족도, 행복에 관해 조사한 우리 기관의 종단 연구에 따르면 20대까지는 스트레스와 더불어 행복 지수도 높다가 그 이후로는 낮아져 30대와 40대, 50대 초반까지 바닥을 친다. 바로 U자형 곡선이 만들어지는 것. 자, 다음. 행복 지수는 다시 오르기 시작해 70대까지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리하여 140여 개국 50세 이상의 응답자들은 44%가 젊었을 때 대비 스트레스를 확연히 덜 받는다고 응답했고 38%는 걱정도 덜하고 16%는 화도 덜 난다고 했으며 그 나머지는 스트레스와 걱정, 화가 전부 사라진 것처럼 행복하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응답률은 70대 이상에서는 확연히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적 압박 감소, 은퇴, 장성한 가족,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많은 요인이 있겠으나 내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나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시간을 보낼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고 선택했다면 그 사람과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 살면서 쌓아온 경험 덕분에 젊었을 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훨씬 더 잘 나에게 맞춰서 고를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우려와 달리 사람은 50세 이후로 약 30년가량 고생했던 젊은 시절엔 미처 가늠하지 못했던 최상의 삶의 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 후로는 건강 악화에 따라 삶의 질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데 그마저도 50세 이전 수준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건강하게 나이가 든 사람들은 더 지혜롭고 현재에 충실했으며 하루하루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부분을 더 만끽하고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된다.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해서 취미나 봉사활동에 시간을 보내며 사람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정한다.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은 능숙해지고 축적된 경험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그 스트레스에 대응하는데도 너무나 자연스럽다. 이것은 지혜의 잠재력을 타고난 우리가 기꺼이 젊은 시절을 살아낸 결과 마땅히 받게 되는 생물학적 축복인 것이다. 만약 당신에게 아직 그 축복의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제 알려줄 몇 가지 방법으로 마주하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기꺼이 오늘 하루를 맞이해야 한다. 가장 먼저 인생이 걱정과 조급함으로 점철되고 끝없는 불안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하루에 한 번 혹은 그 이상으로 휴대전화에서 멀어지는 시간을 가져보라. 5분, 10분 시간을 늘려 휴대전화가 아닌 다른 것을 보다 보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보상을 얻을 수 있다. 이 휴대전화에서 멀어지는 시간 동안 가장 간편하게 눈을 둘 수 있는 건 바로 식물이다. 나는 스트레스에 지쳐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저마다 상황에 맞추어 하루빨리 식물이나 정원을 가꿀 것을 적극 권유한다. 사실 식물을 가꾸는 행위는 창의적인 행동임과 동시에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하므로 긴장을 완화시키고 그야말로 웰빙을 강화시킨다. 솔직히 말하면 스트레스 관리에 가장 손쉽고 유용한 도구가 식물을 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주 작은 방울토마토나 바지를 기르는 것은 걱정을 잊게 하고 문제에서 한 발짝 떨어지게 만든다. 다시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것이다. 창가에 올려둔 몇 개의 식물이든 데크에 올려둔 몇 개의 화분이든 뒤뜰의 텃밭이든 크기와 종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저 그것을 가꾸는 사람과
그 결과물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모두에게 이 행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롭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당신이 반드시 알고 가길 바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식물 가꾸기는 자연과 햇빛에 대한 강제 노출 효과 등을 겸비하고 있어서 비타민 D 수치를 올려주고 혈압을 낮춰준다. 마찬가지로 좋은 흙에서 흔히 발견되는 세균 유형 중 하나인 마이코박테리움 박해는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자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흙을 가만히 만져보는 것만으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이 감소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식물 가꾸기와 건강에 관한 22개 주요 연구를 분석해본 결과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삶의 만족도와 삶의 질, 우울증, 불안, 체질량 지수 감소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한 주말 농장의 실제 사례를 보자. 이곳에선 찾아온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야외 정원 가꾸기와 실내 책 읽기에 사람들을 무작위로 배정해서 스트레스 호르몬과 기분을 반복적으로 측정했는데 결과적으로 두 활동 모두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기분 전환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그 변화의 정도는 정원 가꾸기에서 더욱 두드러졌고 개선 효과도 훨씬 더 오래 지속되었다.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책 읽기는 관두고 정원 가꾸기에 올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당신은 이해할 것이다. 그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나만의 좋은 습관에 식물 가꾸기를 하나 추가해 보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 이로운 효과가 오래 지속되어서 심지어 책 읽기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증거를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모든 여건상 식물을 곁에 두기 어렵다면 시간이 허락할 때 반드시 숲길 산책을 해보길 권한다. 일본의 연구자들이 단순히 도시를 산책하는 것과 숲길을 산책하는 것을 비교한 결과 호르몬, 혈압, 심박수, 기타 신경계 활성의 모든 생물 지표가 숲길을 산책했을 때 현저히 안정됐으며 스트레스 반응이 약해졌다. 그 자체로 마음이 단단해진 것이다. 꾸준한 숲길 산책은 요가로서 얻을 수 있는 이점과도 놀랍도록 맞닿아 있다. 긍정적인 태도, 자기인식, 통제력, 마음 챙김, 더불어 체내 염증을 줄여서 생물학적인 노화를 늦추고 불면증을 해소한다. 아울러 가만히 앉아있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숲의 사진, 도시 사진을 각각 보여준 것만으로도 신체 지표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당신 일상에 자연 한 스푼을 추가하는 건 누군가의 권유를 넘어선 필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당신이 적극 동의하기를 바란다. 마음을 챙긴다는 건 쉽게 말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고 그것에 집어삼켜 먹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뇌를 운동시킨다는 뜻이며 걱정 속에 방황하지 않고 조바심을 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는 뜻이다. 머리에 있는 생각과 느낌에 압도되기보다는 먼발치 떨어져 예리하게 인식하는 것.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스트레스와 걱정을 감소시키는 대신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준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말한 아주 작은 일상의 변화로도 얻어갈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떨까? 애석하게도 앞서 말한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나이에,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을 좀 좋아해 볼 수 있겠다 싶은 50세 이후 장년 이상의 나이부터 소위 마음 챙김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 전에는 현실에 치이고 관계에 치이며 일단 살아내느라 스트레스를 돌볼 여유는 두지 않은 채 점점 늘어나는 흰머리와 죽어가는 표정을 방관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사실 마음 챙김은 한 살이라도 젊을수록 필요하다. 이 아침의 시작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지는 나이부터 마음을 챙겨야 아침이 기뻐지는 나이를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 머리가 어지럽고 잘 안 풀린다면 시간을 내어 5분 아니 1분이라도 당신의 눈에 어떤 형태라도 좋으니 자연을 품고 마음을 챙겨야 한다. 그 시간은 반드시 당신의 능률을 올려줄 것이고 그것이 쌓여 당신의 자존감이 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성기를 당신에게 만들어 줄 것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데저트이었습니다.